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도입니다. 최영도 멘토님. 예. 연휴에 고향 내려가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향 어디세요? 예, 고향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예. 근데 내려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이 위치보다는 좀 올라가는 거라. 예.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가다 올 일이 큰일입니다. 항상 이게 명절 때마다 전쟁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은 항상 가볍거든요. 그렇습니다. 고향 가는 기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추석 연휴, 일단 주식시장은요, 완전히 오늘 지금 보시는 것만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가위를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전략, 다음 주 이틀간 거래에 있는 전략, 저희가 오늘 확실히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제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도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추석 연휴, 상당히 좀 긴 휴가를 앞두고 나서는 사실은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일제인 것 같습니다. 유로 쪽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10bp로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0.33,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해서 2049.41로 마감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되면 572.37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쪽에서 발생된 강점 요인들을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출주들, 대형 수출주들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0만 원대, 120만 1,00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의미 있는 자리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은 오히려 중국주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그렇다라고 되면은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될까요? 내수 쪽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로 좀 한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진행이 됐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0.61%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기존의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재차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증시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중소형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소형주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추석 전일까지, 추석 당일까지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저희가 3일 이후, 3일 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장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형적으로 지금 거래소 형님이 거의 쉬다시피 하다 보니까 동생이 달리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형님은 왜 쉴까요? 저는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현물과 선물이 따로 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외국인들 보면,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 한 주에도요, 이 주식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많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5일 연속 순매수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반면 이 선물 쪽에 재밌는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화요일하고 수요일, 월요일도 포함이죠. 선물 쪽에 매도가 나왔는데 화요일 날 13,000계약 매도 나왔습니다. 현 구간에서 13,000계약의 매도가 나오면은요, 지수가 폭락이 와야 되죠. 왜냐면 그 앞에서도 3,900계약, 1,900계약 매도한 상태에서 아주 강화된 흐름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5,700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급락이 안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선물과 이 현물의 매매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즉 자금의 성질도 다르고 그리고 자금의 투자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이 따로 노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선물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물의 포지션을 보고 우리 지수가 뭐 1900이 깨지고 옵션 만기일 날 되면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되면은 다시 180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생은 결코 주식 현물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 원리는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한, 기관들이 이렇게 강한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러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장세라는 것을 이번 주도 확인했다. 오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선물에서의 폭격을 맞고도 시장은 좀채 죽지 않더라에 초점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도 있고요. 엔저 효과 때문에 거래소가 쉬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하여튼요, 지금의 그림은요, 큰 장을 하나 이제, 써감에 있어가지고, 잠시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모습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응축된 에너지를 좀 더 쌓아가는 에너지다. 따라서 지금 장세는 결코 위험한 장세도 두려워할 내용이 있는 장세도 아닌 장세이면 틀림없다. 오늘 저는 하루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mentor님, 우리 이제 연휴 지나고 나면 이틀밖에 없잖아요. 이틀 동안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3일 동안에 해외 쪽에 대한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인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날 오픈을 하게 되면 시장은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휴일이 끝나게 되면은 연휴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맞아들여야 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이슈로 보게 되면 9월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 날은 금토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6일, 17일은 FOMC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휴와 관련된 내용들은 끝났다라고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국내 쿼드러플 위칭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선물 얘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통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 8월달이죠. 8월달에 이미 한 차례 지금 금리 인하를 내보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변동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른 이제 점검하는 그런 이제 금통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코멘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9월 16일, 17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워낙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좋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은 금리 인상과 아니면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의 차익성 매물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본국으로 입금이 되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돈이 건너가는 달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지수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저조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증시의 강세 흐름들, 중소형주의 랠리들은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들을 하나의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시장에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가 쉬어가고 있는 동안에 코스닥이 역전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또 달리게 되면 코스닥이 쉴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차트가요, 1997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림을요, 여기서 뭐 이동평균선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그림판을 한번 보세요. 그림판을 보면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들이 작아지면서 결국 이 높이가 결국 앞에 산들을 뚫어내는. 즉 저는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2004년, 2005년 제가 이제 증권 세미나를 많이 할 텐데 그때 이 지수가 850 이랬습니다. 이때 모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세미나 하면 그분들이 가지는 의문이요. 다시 이 박스권이 이렇게 길었다 보니까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지금 2005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세 자리 숫자는 아마도 잘하면 평생 못 보실 수 있는 세 자리가 될 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 앞에 구간을요 넘겼거든요. 앞에 구간을 넘기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오죠. 이 자리를 찾아오니까 올라갔다 1000포인트 넘었다 다시 미끄러지니까 개인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역시나 이 지수는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지수는 이렇거니 떨어지겠구나. 이런 공포감에 계속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시던 분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 포인트가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초강력 랠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눈에 그대로 넣어두시고요. 자, 이 모습 쿵쿵쿵 작아지면서 결국 이 에너지가 이때 2004년에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2004년 이 여름에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3.8%예요. 그러고 나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 외국인들 사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네, 최근 4년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그대로 최근의 모습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볼게요.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큰 파동 이후에 그쵸? 2005년 큰 파동 이후에 그 다음 여기서 계속 응축되는 에너지가 결국 여기에서 다시 뚫고 나가려는 모습이거든요. 저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요. 외국인의 수급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저 때의 환경하고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똑같아요. 2004년은요.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기계, 소재, 산업재군들이요. 주가가 제일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삼성중공업 5,000원, 현대중공업 5만 원 할 때예요. 그 바닥이 중국의 경기 회복과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재 산업재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2000포인트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가만 보시면 조선이나 기계, 소재 산업재군들 전부 다 가격이 어떤 상황이죠? 최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저 때하고 상황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봤을 때는 우리는 하루하루의 흐름은요. 이렇게 봉이 커 보입니다. 하루의 흐름은 이렇게 커 보이지만 결국 긴 호흡으로 본다면 하루하루 흐름은요. 아예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런 점으로 표현되는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그대로 끌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선분옵션 만기 우리나라 충격받고 떨어지고 할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22가 지금 유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요건도요 리스크가 거의 없죠. 하나 남아있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긴장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 거의 자리 잡아가고 있죠.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도요 걱정할 자리는 전혀 없다. 그냥 이 시장을 강세장을 즐기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장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특징주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S-오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어요. 강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일자에 이제 유로 쪽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유로 쪽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좀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도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나아졌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S-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자 플러스 4.34%, 4.94%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낙폭 과대에 대한 심리적인 반등 흐름들이 연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입니다. 2013년도 3월달 고점을 경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방으로 좀 계속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그 기간 자체를 좀 길게 잡다 보니까 굉장히 밴드 자체가 굉장히 좁게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자에 4.94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은 그동안의 하락 추세의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이 하락 추세 밴드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S-오일 오늘자에 4.94%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최신저가 갱신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이후 그렇다라고 되면 실물 경기 자체가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디플레 쪽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자체를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실물 경기가 과연 이제 제 모습으로 찾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강력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가 대표로 갈 수 있는 정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로 다시 한번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기술적인 반등의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줄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9월달 들어서는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정유주들 같은 경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과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발생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자의 반등 흐름들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향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천천히 보셔도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S-오일을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밸류에이션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밸류밴드 보면 최하단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드디어 반등이 나온 자리고요. 이 하락의 속도가 이제 멈춰지는 자리죠.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는요,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요,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에 멈췄는데 왜 S-오일은 4% 이상 상승했을까? 여기 이 선을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S-오일이라는 종목이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지지가 되었던 금액은요, 54,000원입니다. 근데 54,000원인 가격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자, 이 급락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ELS 낙입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사에서 ELS를 투스탁 구조로 만들었고 그게 반토막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간에 해지하려고 매수했던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서 증권사의 기관 물량들이 터져 나왔죠. 여기 이 모습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관들의 이 매도가 56만 주, 33만 주. 자, 기관 순매수 보시면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터졌습니다. 그럼 낙인 가격이 얼마냐? 49,000원에서 45,000원 사이였다는 거죠. 그럼 결국 45,000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낙인 물량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가, 즉 전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가 27,000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도 32만 주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로 다가선다. 이틀 연속 12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밸류에이션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ELS 낙인 물량 이후에 과거 선례를 보면 또 재밌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을 보면, 자, 삼성증권이 올해 2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을 보시면, 삼성증권이요, 이 가격을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얼마나 유지했냐면 43,000원, 44,000원을 유지가 한 가격이었죠. 그게 1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43,000원을 하회하기 시작하더니만, 이렇게 초대형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1차적으로 한 단계 급락이 들어옵니다. 이때 급락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이유였던가? 이유는 뭐 실적이 안 좋다 뿐이죠. 그렇지만 수급에서는 증권사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ELS 낙인을 찍게 되죠. 그 낙인 가격이 4만 원이죠. 그래서 한 단계 반등을 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빼게 되는 거죠. 이래서 주가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투매를 유도할 때는요,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최소한 두 단계에서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7,300원,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낙인 물량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문제지, 실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 수급이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치고 달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상태를 보시면,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배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분명히 펀더멘탈이 좌우지우지하는 것이고요. 순간적인 이런 낙인에 대한 흐름들. 그러면 SOE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을까? 삼성증권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2단계 하락이 나온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에서 반등 바로 치고 달아날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한 번 더 빼더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외국인들의 낙인의 구조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SOL은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돌아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자.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소리바다. 화끈합니다. 화끈해요. 오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소리바다 오늘 어찌 보면은 시장을 이끌었었던 중소형주 랠리에 좀 이끌었었던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인 것 같습니다. 뭐 로엔이라든지 KT 뮤직이라든지 네오이즈 인터넷대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나와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세 개, 같은 업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상승 흐름들, 오늘 상한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일 것 같은데요. 자, 네오이즈 인터넷 하고요. 자, 네오이즈 인터넷 최근의 모습입니다. 차트의 모습들. 자, 어떻습니까? 10,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KT 뮤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로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로엔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 30,000원대에서 39,000원대까지 거의 50,000원에 육박하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의 수급, 시장의 돈, 시장의 자금은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이 종목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견눈질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소리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자금에 타깃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은 이 기업에 대한 섹터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지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조건을 좀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짧은 봉을 이용을 하면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끝났죠. 자, 실질적으로 N자형 패턴에 대한 움직임들, 음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자의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상하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조금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요. 자, 3,000원대, 최근에 2,5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저점에 대한 흐름들 상당히 좋았고요. 최근 오늘 요번 주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 직전 고점 자체를 대량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올렸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장주들이 밀렸을 때 이 종목의 타켓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오늘자의 상한가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4,000원대까지의 주가 흐름들은 다음 주 정도쯤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의견차가 조금 있긴 있네요. 소리바다가 사실은 음원 관련주 중에서 제일 늦게 출발했죠. 나머지 종목도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로엔이라든지 KT뮤직 그리고 네오이즈 인터넷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소리바다가 늦게 출발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보시면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기업의 초록색이 바로 이제 적정 주가 라인이죠. 실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이 과감하게 나올 수 있던 자리가 결국 실적이 좋아진다는 개선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로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소리바다의 모습을 보시면 끝부분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에 따른 시장의 반응. 자, 끝단이 좀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단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즉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제일 늦게 출발했다. 사실은 테마주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마주는 이게 거품이든 아니든 1등주를 쫓아가야지만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곳을 피기도 전에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썩어도 준치 로엔 같은 종목이 될 겁니다. 아무리 조정을 크게 받더라도 로엔은요. 또다시 분출을 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소리바다는 좀 이 실적 부분이 좀 떨어져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소리바다 추격하는 것은 별로 좀 타이밍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실적이 따라가는 부분이 없다면 더 이상 칠 재료들이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히든싱어 3, 이 효과는 확실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그 뒷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실적의 흐름이 변화가 됐느냐. 그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또 찾는다든지 재평가해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베이직 하우스. 지금 의류, 섬유회복 대단한데요. 베이직 하우스도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베이직 하우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 실적이 나와줬었던 뭐 한섬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줬다라고 하게 되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분기, 2분기 국내 의료 판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다만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리바다가 후발주자로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베이직 하우스 자체도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의 상승 흐름들이 오늘자, 어제자에 대한 움직임들, 뭐 양시장, 양 이틀 동안 한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자체를 빠르게 지금 돌파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베이직 하우스는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도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8월, 9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오늘자, 어제자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베이직 하우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바닥을 그려주는 모습들은 좀 유사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실적에 의해서 주가의 가치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으로 시장에서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상당히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내수 경기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정부 쪽에서 밀어붙이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뭐 기본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베이직 하우스에서 뭐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 중소형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중저가에 대한 의류 메이커지만 실제로 중국 시장에 넘어갔을 때는 좀 고급적으로 좀 진행하는 고급 프랜차이즈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마진율 자체는 정상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들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진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눌림목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체크해드렸던 24,000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좀 하반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자, 베이직 하우스요. 중국에서의 매출 신장률 대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3, 4분기, 4, 4분기 턴어라운드 확실한데요. 아까 지금 제가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인데 실적이 꺾이더라 이런 모습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베이직 하우스는 모습이 다릅니다. 보시죠. 너무나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지금 앞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었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과정을 보였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이 밴드의 상승 각도를 보세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제 후발주자지만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냐? 실적을 바탕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고평가가 아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한 26,000원대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궁극의 이 연말까지의 목표치 뭐 거의 한 3만원까지도 공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실적의 개선각도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매수 포인트 잡아서 매수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 매도 부분보다는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관들이 너무 가파르게 매수를 하는데 아직은 기관들이 이익 실현할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화면으로 보시죠. 9월 5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됐는데요. 삼성 정밀화학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S 반도체 종목이 오늘장 4.07% 상승으로 6.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하나 마이크론 종목이 오늘 장중 익절가를 터치하며 3.2%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하셨고요. 포스코 종목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34.8%를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3위는 정동훈 멘토의 한국전력이 13.7%를 기록하며 3위 또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4위는 금종욱 멘토의 3위 갖기가 9.4%의 수익률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이고요. 5위는 조민규 멘토의 인포피아가 6.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가 70.5%로 1위 자리를 여전히 반짝반짝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16.2%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98.8%로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는 박종효 멘토가 32.8%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속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다음 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든든한 히든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자, 승부를 바꿀 만한 멋진 히든카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현재의 장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드는데요. 오늘도 제가 든든한 히든카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히든카드 공개하기 전에 조금은 부진한 저희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 종목씩 AS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가 지금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현대차, BS금융지주, 한솔재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관계로 일단 매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이너스 1.5%. 삼성중공업은 약보합이고요. 그리고 한솔재치도 마이너스 1%인데 현대차가 조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네요. 반면 BS금융지주는 또 탄탄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보자면은요. 첫 번째, 삼성정밀화학인데요. 지금 계속 제가 항상 저는 보여드리는 게 실적과 시장 가치를 결합한 이 밸류밴드 통해서 말씀해드리죠. 이 하단 부분에서 거의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관계로 매도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도하지 마십시오. 올해 삼성에서는 더 이상 결합이라든지 합병 없다 그랬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은요, 이제 억지로 그리고 가격을 누를 이유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정밀화학, 삼성코닝, 그리고 삼성석유화학과의 어떤 합병들 많이 이야기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그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입니다. 굉장히 좀 요즘에 템포가 빨라졌습니다. 이 앞에 보면 한번 반등 나온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조정이 나왔고, 또 한 번 반등 나온 이후에 한 보름 정도 나오더니만, 이번 반등 나온 다음에는 조정이 일주일 들어왔어요. 템포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짧아진다. 그러면 이제는 한 번쯤 뻥 하고 치고 달아날 자리가 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수주는 9월부터입니다. 올해는 수주가 9월부터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유로존의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역시 이런 해양 플랜트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투자 설비를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셔야 됩니다. 삼성중공업만큼은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요, 지금 이 선물의 영향과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핑계고요. 저는 이 시장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유일하게 선물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 투기적인 선물의 영향에서 미국계 자금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어떤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 흔들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소재 산업재군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미국계 자금들은 전부 다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주는 올라가는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이 선물의 이러한 매도 하방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식을 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물로 흔들어 놓고 주식을 산다? 결국에는요, 다시 주식은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것인데, 이 실적의 증가 포인트, 이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차 죽지 않습니다. 실적 안 나빠집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니까 현 가격에서 반등 얼마든지 나올 자리입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사람 부산은행, 대구 사람 대구은행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BS금융지주, 뭐 DGB도 좋고요. BS금융지주도 탄탄한 조금씩은 고점에 매물대를 소화해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비록 수익률은요, 3.7% 정도 되지만 이 3.7%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률이라는 거죠. 조정을 하면서 3.7%다. 돌파가 된다면 18,000원까지 흐름들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역시 우리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솔재지인데요. 한솔재지 약보합선입니다. 뭐 순환매니까요. 적정 주가에서 살짝 미끄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적정 주가 다시 탈 거라는 거죠. 여기에 타고 나면 이제 다시 14,000원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 5종목들 어느 한 종목도 매도할 자리가 없습니다. 대형주 타이밍에 다가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다음 주장, 그리고 9월 말까지 멋지게 피날레를 날려줄 히든카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무엇일까요? 핫LG입니다. HOT-LG.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추임마입니다. 추임마.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세 번째, 스마트폰 앤 홈. 아하, 이러면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재작년 12년과 13년 초까지는요, 역시 삼성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요, LG그룹의 주가가 만만치가 않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전자, 이들 종목들이 올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다. 그래서 핫LG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즉,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추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추임마가 어디에 쓰이는 전문 용어냐? 경마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선임마가 있어요. 제일 먼저 빨리 달려가다가 힘 빠져가지고 천천히 들어오는 말이 있고, 계속 천천히 달리다가, 일정하게 천천히 달리다가 막판에 스파트를 내는 이런 말들을 추임마라고 그래요. 바로 이 기업은요, 그건 세계의 넘버1, 넘버2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달려가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따라가기만 했었어요. 따라가기만 하다가 지금 그 속도를 쫙 내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스마트폰 앤 홈이네요. 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 역시 추입해서 달려 나왔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바로 스마트 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갔던, 최근에 작년 핫하게 불었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 그 종목들이 과연 정말 사물 인터넷에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에 가장 밀접한 대한민국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스마트폰 홈. 종목은 뻔하네요. 무슨 종목일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LG전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LG전자 참 추천 타이밍이 딱 정확하게 또 들어온 부분이 있네요. 자, LG전자 살짝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4월달만 하더라도요,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10%입니다. 글로벌에서. 국내에서. 근데요, G3 나오자마자 7월달에요, 29% 기록되었고요. 지금 북미 4대 통신사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는요, 전형적인 추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고효율 가정하고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진출, 그리고 안정화. 유럽은 굉장히 가전이나 이런 데서 보수적이거든요. 냉장고함 쓰면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써요. 그 시장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구글과 손잡고, 안드로이드와 손잡고요. 홈챗이라는 스마트홈 서비스가 미국 올해에 진출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매출이 큰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나가느냐, 어떻게 표준화를 만들어 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요. 역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2천억대를 달리다가 올해 2분기는요, 6천억입니다. 6천억. 완전히 돌았었죠. 당기순이익 840억이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가 3,691억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정이 안 들어와요. 2,600억, 2,300억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좀 좋았긴 하지만 3분기, 4분기, 2분기보다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하고는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졌다.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뭐가 나올까요? 벨리밴드가 나오겠죠. 벨리밴드를 보시면은요. 자, 이미 올해 5월달, 4월달이죠. 4월달을 기점으로요. 방향은요. 하향에서 상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적정 주가가 하향일 때는 주가는 밑에서 있지만 적정 주가가 상향으로 돌아서 가게 되면 주가는 위에서 논다고. 위에서 노는데 적정 주가까지 와 있죠. 정확한 매수 포인트에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 바로 넘어갈게요. 자, 매매 전략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현 가격대에서 접근하는 거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현 가격에 그대로 매수에 나서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수 가격 72,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보더라도요, 전고점 부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8만원 정도는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은요, 한 67,000원 정도 잡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LG전자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 꼭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히든카드 LG전자로 정해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STS 반도체, 삼성물산 두 종목을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TS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15% 정도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그죠? 추세 상단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수익률을 좀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상당히 좀 기계적인 자리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 아마 매매를 하는데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좀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추세가 정확하게 하단을 맞고 반등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 4%대 대한 흐름들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했던 가격대까지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좋습니다. 예, STS 반도체. 자, 두 번째 삼성물산. 제가 삼성물산 추천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석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건설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시황을 좀 정확하게 읽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진이 합병 얘기가 나왔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두 기업의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 시장에서 부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한 7, 8%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차익성 매물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소 조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눌림목 구간,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향후 추석 이후에 가처분 소득의 증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반기 건설 경기에 대한 내용들, 해외 수주에 대한 내용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탑픽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면서 오늘의 히든카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명량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중국의 모바일 시장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현지화 전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명량 딱 들으시자마자 어떠한 종목을 얘기를 할지 감이 오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의 영화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영화입니다. 명량 1700만이 봤다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명량에는 영화가 히트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어떠한 기업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딱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중국의 모바일 시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도표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밑에 파란색 바로 되어 있는 게 중국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입니다.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서 2014년도 상반기까지의 움직임들입니다. 140%가 증가를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겠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게임빌 컴투스 최근에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사실은 이 차트 이외에 또 다른 차트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E가 대세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3G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LTE 시장으로 4G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활성화 인구들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들, 왜 지금 게임주들이 올라가는지들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오늘의 히든 종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현지화 전략입니다. 텐센트라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텐센트가 중국의 3대 포털 사이트인데, 텐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텐센트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위챗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이버의 라인이라든지 다음에 카카오가 같은 그런 메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국내에서는 카카오 게임, 라인 게임으로 아실 수가 있으신데,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위챗을 기준으로 해서 위챗 플랫폼을 가지고 게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새롭게 그 나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들, 이러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굉장히 히든카드, 굉장히 좀 의미있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의 히든카드는 CJ ENM입니다. 자, CJ는 어떻습니까? 1분기, 2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1분기, 2분기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종목을 얘기를 안 하고 시장을 바라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45,000원, 49,000원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빠졌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200일선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단순한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요. 어제자의 장대 양봉, 오늘자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월호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았죠. 그런 측면을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 CJ ENM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앞서 제가 히든카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명량이라는 영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렇더라고 되면은 1분기, 2분기의 저점,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가 굉장히 좀 놀랍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위챗, 앞서 말씀드렸던 텐센트와 관련해가지고 위챗 서비스, 위챗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신작 게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 미디어 산업입니다. CJ EN업하게 되면은 뭐 TVN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방송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뭐 공연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수익성 회복은 상당 부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자의 장대 양봉에 대한 짧은 봉들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시켜놓고요. 일단은 3일 정도에 대한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49,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주봉을 보면서 설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말 기점으로 3만원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죠. 빠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현저하게 줄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자의 요번 주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근접한 모습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6만 원대까지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 투맨 투 쇼를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5천 원대까지 진행을 하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정 구간의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6천 원대까지 잡으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막상몰카 투맨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